초기 자본 1000만원 들인 제 창업 브랜드가 쫄딱 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자본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 건지 저의 스토리를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얼마 안 되는 40명의 구독자분들 저를 잊고 사셨을 텐데 거의 1년 만에 인사를 드려요. 오늘 영상은 포장 영상이 아닌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원래 의류를 전공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인테리어 전공을 하고 졸업 전에 운 좋게 전시 디자인 회사에서 1년간 근무를 했었고 원래는 패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고 그때 당시 커리어 우먼은 항상 깨끗한 옷과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저만의 철학이 생겨서 옷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브랜드들도 진짜 유명한 브랜드 아니고서는 무지했었는데 옷에 크게 관심이 커진 뒤로 패션에 대한 관심사가 확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 근무했던 전시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에는 패션과 관련된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다짜고짜 A랜드 매장 알바부터 했고요. 사실 매장직은 오래 할 생각보단 많은 브랜드를 경험하고 싶고 옷을 저보다 잘 아는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3-4개월간 일을 하고 바로 패션 회사에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패션 학교를 졸업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고 그때 당시 저는 25, 26살 정도였고 일을 배우면서 빠르게 실무에 뛰어들고 싶어서 무작정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엔 생산 디자이너부터 지원을 해서 디자이너로서의 첫 일을 스타트했고 그 다음은 패션 디자이너로서 브랜드 따지지 않고 일이 일단 주어지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맨 땅의 헤딩이었고 패션에 대해서 부족한 것 투성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족한 저를 믿고 뽑아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 원단 뜻도 몰라서 제 원단, 저의 원단이라고 알아들었었고요. 패션회사 신입으로 들어가면 처음엔 무작정 일단 스와치 스펙부터 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바이오가 뭔지도 몰랐고 다이마루는 조금 배우면 쉬운데 특히나 직기 쪽은 더욱더 잘 몰랐어요. 일단 상사나 실장님이 가져오라 시키는 원단들을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큰 봉투에 닥치는 대로 스와치를 수배해오거든요. 쭈리 원단을 수배오라고 시켰다면 나름 제가 보기에 괜찮은 쭈리 원단들을 골라서 단가 상관없이 무작정 많은 스와치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원하는 원단이 없어요. 촉촉한 느낌이 나는 쭈리 원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촉촉한데 실장님이 원하시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촉촉하다는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아니면 면 100 직기 원단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면 헤링본이나 카치온 원단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카치온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알았다 아는 척하고 시장에서 또 스스로 공부하고 시장에 있는 친구들,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직접 부딪히며 수배해오고 그랬습니다. 원단도 원단이며 부자재까지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진 재료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남은 스와치를 가지고 와서 원단 명칭과 이름을 따로 적은 노트를 만들어서 남은 시간에 외우곤 했습니다. 바로 원하는 스와치를 가지고 오라 하면 바로 알아듣고 수배해오기 위해서 말이죠. 상사 앞에서 정말 잘 모르는 애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줘야지 아는 이미지가 싫어서 매번 대놓고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저는 이게 가장 제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을 배워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싶다는 그런 장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옷을 하나 만든다는 거는 변수가 진짜 너무 많고 그 변수라는 게 공장 생산 관리나 원단이 들어가는 스케줄부터 원단 문제, 옷을 한 장 만들어내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고 쉬는 날이든 휴가든 언제나 불시에 연락을 받는 상황이 몸과 저의 정신이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던 마지막 시장 디자이너를 마무리할 때쯤 저는 심한 불안감과 우울증까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MBTI가 또 인팁이거든요. 끊임없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아성찰을 하는 피곤한 성격 탓에
제가 다니던 회사들의 상황적인 문제들로 잦은 이직을 결정하면서 이직 준비와 그리고 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됐었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그 시기 일하는 곳의 환경으로 인해 우울감이 와서 병원을 가서 처음 상담해보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저는 평생 잠이 많아서 쿨쿨 잠을 잘 자던 사람이었는데 불면증에 시달렸었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도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었고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그 시기가 한참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는데 마침 시장 디자이너로 다니던 도매 매장이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또 다시 이직 준비와 적응을 해야 한다는 실망감과 막막함이 저의 정신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번아웃과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신 차려야 한다. 나이가 점점 차가는데 언제 경제적인 완전한 독립을 하고 혹여 부모님이 아플 때 케어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조건을 만들며 너는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다. 너보다 더 악조건인 상황인 사람도 있는데 너가 힘든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저를 더욱더 학대하다 보니 저는 우울감이라는 감정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라는 결심을 하고 헤어비라는 권고사직을 받고 곧바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1년 전 저의 첫 창업 브랜드가 에븐데이입니다.